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예, 오늘 세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설속 흔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 추진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동시에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증권사들에게 발송한 상태로 내년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주주들의 상장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실제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현재 59%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증시 상장을 위해서는 사업이 성공 가도를 밟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나 대리 같은 이 교통 배차 플랫폼 카카오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재 이 4년째 영업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요즘 이 요금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사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최근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 모빌리티가 이 카카오의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올 상반기 어펄마 캐피탈과 이스트브릿지 파트너로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고 또 구글과 합작 법인 우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움직임은 독점적 지위를 잃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택시 기사들의 마음도 사로잡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기사들 사이의 갈등까지 표면화되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출시한 이 배차 확률 증가 서비스 프로 멤버십이 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월 99,000원의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 3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들 기사들이 승객에게 카카오티를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며 퇴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화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로운 점은 없습니다만 택시 기사들에게는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 경쟁자 우티가 최근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통합하고 이용료 3,000원도 당분간 받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 기사들에게 배차 혜택을 제공해주는 프로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연장했는데요. 월 99,000원 정액을 59,000원으로 할인해주는 혜택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면서 우티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택시 분야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이 택시 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는데 상장도 상장이지만 그에 앞서 우선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력부터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미노 대출 중단 없다입니다. 네. 지난주 농협은행이 대출 중단을 선언했지만 다른 은행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주말간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농협과는 달리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자체 취근 목표치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농협은행과 중앙회는 목표치를 매우 크게 초과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의 일부 대출 상품 중단은 당국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공급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간 대출 과도하게 받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당국이 뜻밖에도 이렇게 시장 불안감 완화에 나선 건 대출이 최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신용대출을 연소득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출이 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5,244건 개설이 됐는데 한 달 전보다 41%나 불어난 수준입니다. 여기에 농협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대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규제의 역설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가 불안감을 잠재우겠다고 나섰지만 대출이 막히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예. 이건 증권사에 책정된 신용 공여 한도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당국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간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0에서 180% 수준이었습니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에게 대출이 늘어나면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모두가 가격 올릴 때 동결입니다. 요즘 국내 제과를 비롯한 식품 업계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오리온만큼은 동결 행보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오늘 국내 전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13년 이후 8년째 동결입니다. 네, 식품업계 전반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원재료값 상승 때문입니다. 오리온이라고 이런 원재료값 상승 부담이 없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각종 비용 효율화 작업을 한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오리온은 생산과 물류의 데이터 기반 재고 관리 그리고 글로벌 통합 구매 관리와 비효율 제거를 통해서 원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됐고 덕분에 원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앞서 지난 2014년 당시에도 과대 포장을 줄이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이 시장 점유율을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허인철 부회장이 영입된 이후 줄곧 친소비자적 행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주가의 측면에서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온은 값을 안 올렸으니까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오늘 오리온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우선 가격을 동결해도 실적에 문제가 없다고 오리온은 전망을 하고 있죠. 실제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 역시 16.8%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가격을 올렸는데 중국에서는 9월부터 파이 내종 가격을 6에서 10% 올리기로 했고 러시아에서는 10월부터 7%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격 동결이 오리온의 실적에 실제 어떤 영향을 줄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소비자들이 아마 이런 오리온의 행보에 사랑으로 보답한다면 실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